프롤로그. 단어는 위로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낀다. 슬픔에 젖은 친구에게 건넬 위로의 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 조심스레 등을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던 적도, 좋은 의도로 건넨 말이 본의 아니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 적도 있었다. 이럴 때면 정말이지 내가 고장난 로봇이 된 기분이 든다. 분명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데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내 것이 아닌 전혀 생소한 단어와 문장이 되어버린다.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들이 정말로 많았다.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애매한 감정들은 나조차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마음과 말의 시차는 왜 생기는 걸까? 마음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정의할 말이 없다는 것이 나는 왜인지 불합리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마음이 지칠까?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조차 정확히 모를까? 왜 나는? 그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를 잠식해왔다. 너무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 괴로운 시간 동안 왜라고만 다그쳐 물었을 뿐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는 정작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슬픔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토록 노력하면서 왜 그동안 내 마음에는 무심했던 걸까? 반성하는 의미로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그 심연의 끝에서 내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를 찾았다. 과거. 인간은 불완전하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도치 않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는다. 중요한 건 그 이후다. 상처 입고 넘어진 채 그대로 주저앉아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과거만 돌아본다면 내일도 오늘과 다를 바 없는 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현재 불완전한 존재인 나를 인정하고 과거를 발판 삼아 옳은 답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과거는 내가 살아온 길이고 미래는 내가 살아갈 길이니 말이다. 권태로움. 새로운 것에도 언젠가는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익숙함은 단조로운 일상을 부른다. 그리고 그와 함께 권태가 찾아온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상태가 신경 쓰이는 것 없이 평안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공연스레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생각도 든다. 늘 그렇듯 이런 불안은 어떤 강박에서부터 시작되어 스스로를 조급하게 만든다. 권태로움은 언제나 삶의 곁을 맴도는 바람과 같다. 새로움이 가끔씩 부는 세찬 바람이라면 권태로움은 있는 듯 없는 듯 잔잔하게 불고 있는 미풍이다. 하지만 바람이 잠잠해졌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처럼 지금 권태롭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삶은 권태와 실증, 그리고 새로움의 탐색과 추구를 반복하는 과정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만일 이런 굴곡이 없다면 삶은 그야말로 몸이 건조할 테다. 여태껏 우리는 수많은 권태에 길들여져 왔고 그 미동 없는 시간 속에 몸을 잠시 웅크린 채 쉬어가기도 하며 다시 새로이 도전할 힘을 얻었다. 그렇다면 권태로움 또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휴식 같은 존재 아닐까? 단절. 영국 인류학자 로빈 덤바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에서 맺을 수 있는 인맥의 수는 최대 150명이라고 한다. 이른바 마당발이라 불릴 정도로 관계의 폭이 넓은 사람도 인맥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고 보면 관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절의 기술이 필요하다.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도 각자의 사정이나 시간 때문에 멀어지고 마는데
굳이 진심이 담기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자랑과 험담을 일삼는 모임, 나를 낮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사람, 끊이지 않는 다툼으로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힘든 사이 등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와는 서서히 거리를 두고 멀어질 필요가 있다. 관계의 숲엔 150그루의 나무밖에 심지 못하는데 심긴 나무들이 모두 상에 있다면 차라리 몇 그루 없더라도 튼튼한 나무만 골라 심는 것이 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다. 자라지 못하는 관계는 자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내 시간과 감정을 지키기 위함이다. 말 한마디.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수업을 하던 중 교실에 쥐 한 마리가 나타나 소동이 일어났는데 놀란 쥐가 재빠르게 숨어버리는 바람에 아무도 찾지 못했다. 그때 눈을 감고 있던 한 아이가 쥐가 숨어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아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대신 특별한 청력을 가지고 있어서 소리를 듣고 쥐가 있는 곳을 알아낸 것이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특별한 귀라고 부르며 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한다. 이 아이가 훗날 그래미상을 25번이나 수상한 가수 스티비 원더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속에 아로새겨져 오래도록 영향을 주기도 한다. 유독 특정한 순간, 특정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토록 강렬하게 마음에 남는 것은 어째서일까? 아무도 그 순간 청자가 처한 상황과 청자에 대한 화자의 공감 능력이 시너지를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다. 성찰. 너는 참 재밌는 사람이야. 진지하신 분 같아요. 사람은 타인이 나를 인식하고 판단한 말을 무의식 중에 남겨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재밌는 사람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떤 때는 웃음기는 쏙 빠진 진지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사실 이 판단들은 모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어제는 허물없이 지내는 이들에게 재밌게 비쳤다면 그것은 그들 앞에서 보여준 어제의 나이며 격식을 차려야 하는 오늘의 만남에서 진지하게 비쳤다면 그것은 오늘의 나인 것이다. 또 다른 사람 앞이라면, 다른 상황이나 기분이라면 내일의 나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를 일이다. 이렇듯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외면이나 보여지는 상황만을 보고 상대방의 내면을 쉽게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만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면 남들이 판단을 내리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대로 살아가다가 빈 껍데기만 남을지도 모른다.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음악을 틀고 명상을 하든 인간의 내면 심리에 대해 알 수 있는 심리학 책을 읽든 내 진짜 마음을 마주할 의지가 생긴다면 어떤 방법이든 좋다. 그러고는 천천히,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해 보는 것이다. 미처 깊이 생각해 볼 틈이 없어 그 순간에는 그냥 흘려보냈지만 어쩐지 마음에 남아있는 일들,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의 과정, 제대로 아물지 못한 채 흉터가 남아버린 상처, 세상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의 갈등과 조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나, 겉모습 아래 감춰져 있던 모든 자아를 하나하나 세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된다. 습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어떤 인간의 탁월함은 그가 보여주는 위례적인 천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천재성을 발휘하기까지의 과정, 즉 반복성에 있다고. 또 습여성성이라는 말도 있다. 습관이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의 천성이 된다는 뜻이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인지 능력이 생기는 아이 때 만들어진 버릇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약속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매번 지각을 하거나 나태함이 몸에 배어 매사에 뜨뜻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모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고치기 힘든 습관들이다. 더구나 그런 나쁜 습관을 스스로 인지조차 못한다면 인생에서 매번 똑같은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지금껏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어떤 행동에는 습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듀큐 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중 40%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한다. 이미 오랜 세월 반복되어 천성이 되어버린 습관을 바꾸기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작은 것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바꾸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라는 사람과 인생, 운명까지도 습관은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쌓은 인격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 나쁜 습관을 버린다면 미래의 나는 분명 다른 내가 될 수 있다. 식사. 밥은 먹었니? 밥 한번 먹자. 오늘 점심은 뭐 먹었니? 저녁은 뭐 먹었어? 우리말에는 유독 밥과 관련된 인사말이 많다. 식량난에 시달리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안부를 물을 때조차 밥과 관련된 언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울할 때는 고기 앞으로, 퇴근길 치맥 등 음식 앞에 붙는 수식어만 살펴봐도 고단해져가는 삶에서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큰 위안거리인지 알 수 있다. 실제로 하루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식사 시간이다. 매일의 식사 시간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맛집을 찾아가 줄을 서고 요리 연구가에 유행하는 레시피에 따라 직접 요리를 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요즘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매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우리가 느끼는 오감 중 미감만큼 매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또 어디 있을까? 때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음식이 준다. 우산. 우산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 그 말에 잠시 머릿속이 멍해졌다. 이때의 우산은 단순히 비 오는 날 쓰고 나갔다가 깜빡 잊고 버스에 두고 오거나 신발장에 넣어둔 채 잊어버리는 우산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힘들 때 의지한 사람을 비 오는 날 우산이 되어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아마 그 사람도 이런 의미로 쓴 말일 것이다. 평소에는 내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던 사람이 때로는 시련이라는 비가 찾아온 뒤 비로소 새롭게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다. 프랑스 영화 셀브르의 우산은 갑작스레 비가 쏟아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우산을 챙긴 이들은 허둥지둥 우산을 펼치고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그냥 빗줄기를 맞으며 걷는다.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화면은 사람의 형상을 철저히 가린 채 타원형의 우선 캐노피만 보여준다. 맑은 날에는 소중히 여기지 않던 무용한 물건이 비가 올 때는 빗줄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우산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자신에게 우산 같은 존재가 있다면 힘들어서 기대고 싶은 순간, 위로받고 싶은 순간만이 아니라 밝은 햇살이 비추는 따뜻한 날에도 그 사람을 떠올리고 한 번 더 돌아봐 주기를. 적당한 거리.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는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침에 찔리게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다시 추워지는 딜레마에 빠지는 데서 유래한 용어다. 가까이 다가가자니 다칠 것 같아 두렵고 멀어지자니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비유한다. 그만큼 정서적으로 적당히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심지어 겉으로 보이는 고슴도치의 가시와 달리 우리 마음속 가시의 길이는 제각기 다르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 용기를 내 조심스럽게 다가가 봐도 뾰족한 가시에 찔려 상처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때 느낀 아픔의 크기만큼 타인에 대한 방어 기제도 커지게 된다. 도대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정 거리는 얼마일까? 그것을 정확히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관계에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길가의 나무들만 봐도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해줌으로써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다. 그런 모습을 보며 가끔 우리는 너무 바싹 붙어 작은 감정까지 모두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준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만일 자신이 8시간 동안 나무를 잘라야 한다면 6시간은 도끼의 날을 갈면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아무래도 녹슬고 무딘 난로는 나무가 잘 베어지지 않으니 날을 가는데 시간을 더 들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준비 없이 어떤 일을 맞이하면 불안감이 앞선다. 시간이나 기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언제든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